오늘 영상은 한국인이 보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몇몇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도 있는 재미있는 주제여서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 차일이라 불리는 신부값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저희 속보이는 이야기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룬 적이 있고 중국 정부에서도 법을 개정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차일이에 관련된 재미있는 주제가 중국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5월 27일 중국 최대 SNS 사이트인 웨이보에서는 인기 검색어에 신기한 문장이 등록되었습니다. 바로 결혼 전에 임신하면 신부값은 안 주셔도 됩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해당 문장은 등록 1시간 만에 7천만 조회수가 넘으면서 순식간에 인기 검색어에 올라갔고 관련 글만 1만 건이 넘으면서 중국 네티즌들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명 속도 위반이라고 부르며 결혼 전에 임신을 하는 것이 이제는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 임신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죠. 바로 신부값인 차일이입니다. 차일이의 원래 목적이 어떠했든 현재는 신부가 결혼식장에 등장하게 만드는 금액이라는 말이 사실상 차일이의 정의가 되었습니다. 즉, 중국 남자 입장에서는 집과 차, 혼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돈을 쓰는 것은 결혼 이후를 위해서지만 차일이는 결혼식을 실행하기 위해서 신부가 결혼식장에 나타나도록 소비해야 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 전에 임신하면 신부값은 안 주셔도 됩니다라는 문장이 논의가 될 만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결혼 전에 임신을 한 중국인 커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남자 측이 결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몇 해결책이 있겠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남자에게 매달려서 결혼을 하거나 아이에 대한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여자 측에는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 순간만큼은 남자 측이 결혼해서 슈퍼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혼전 임신을 한 여자에게 차일이를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며칠 전 저희가 업로드한 영상에서도 신부가 누군지도 모르는 여성이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남편감을 찾기 위해 공개 소개팅에 등장한 것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자 측 가족은 집과 차까지 준비하며 어떻게든 남자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중국 영상 공유 SNS인 더우인에서는 혼전 임신을 절대 하지 말라는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前段时间呢，有一个新娘，她跟我说要延迟婚期，我问她是为什么要延迟，她跟我说，因为她是未婚先孕，婆家现在在彩礼这个环节呢卡住了，他们呢是不想给彩礼，并且婚礼他们也只打算用最低的规格去办。新娘这边呢，她觉得她有点接受不了这件事情呢，现在就被搁置了。像这样的事情，其实在现实生活当中非常多。女方一旦未婚先孕，有些男方家庭呢就会觉得女方掉价了，甚至于他们会认为，即便我什么都不给，那一般面临这样的一个情况呢，女方都会很被动。她只有3个选择，第一个呢就是忍气吞声，接受男方的条件，委屈的嫁过去；第二个就是自己非常的硬气，孩子我照样生，但是呢我独立抚养。第三个呢，就是比较常见的，可能就会把小孩打掉。那这3种选择，不管你是选了哪一种，其实对于女生来说都是伤害和痛苦。所以杜绝这样的一些情况，最好的办法就是尽量避免未婚先孕。未婚先孕有多不公平？我之前未婚先孕的时候，我自己就是亲身经历，就是怀孕了，你一定会丧失结婚谈判的主动权。不管你有多爱他，都请你爱惜好自己的身体，不要未婚先孕，更不要蠢到去相信有了就生下。他可以拍拍屁股走人，就算陪着你去医院，但是躺在那个冰冷台子上的人是你。我希望看到这条视频的未婚小女生们能够清醒一点，不要为了一时的你自己一定要为自己的身体还有人生负责。所有看到的未婚小女生的，不管你有多爱她，都请你爱惜好自己的身体，不要未婚先孕。收到了一条私信，真的气到爆炸。一个女生和她的男朋友交往了7年，打了4个，最后还被男生的母亲嫌弃而分手，然后自己在家压抑难过了1、2年。 사연을 보낸 여자는 고민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未来你好不容易有孩子了，整个孕期你却要打上上百次的保胎，或者是需要卧床。 저는 중국인들의 머릿속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혼전 임신의 경우에 중국 남자들이 왜 슈퍼갑이 되는지는 경제학적인 측면으로도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국 사회에서 이러한 부분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중국 남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验孕男为了低成本甚至零成本娶妻，到底有多么的丧心病狂？有这么一类男人，坏的掉渣。他们在婚前呢，刚好使你意外怀孕，从而占据主动权。
让你不得不降低应有的结婚基本物质条件，最后达到低成本娶妻。我的客户王女士和男朋友是相亲认识，当时双方感觉都不错，就想先同居试婚，她就意外怀孕了。她的家人得知这种情况后向男方提出了结婚的要求，并且要求了8万块钱彩礼。男方答应的很爽快，但是迟迟没有戏。等到现在年底了，女生都怀孕4、5个月了，男方家突然变卦，直接威胁女方说不要彩礼，不然就不结婚。王女士现在的情况就变得非常被动，都怀孕5个月了，如果选择不要孩子，就会伤害自己的身体。对方呢，最多也就给点抚养费。无论怎么选择，男方都没有太大的损失，但是对于王女士来说，都要付出代价。 그렇다면 이러한 논쟁에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작년에 그 화려한 사건이 생각나네요. 여자가 혼전 임신을 하면 불평등한 계약에 서명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남편이 죽은 후에는 집을 여자 명의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 생각은 임신 여부에도 불구하고 신부값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신부값은 무조건 줘야 한다. 안 주면 결혼을 하지 말라.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는 혼전 임신을 하면 신부값을 더 줘야 한다. 결혼에 신부값이 필수가 아닙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두 사람이 싸울 수도 있습니다. 신부값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면 신부값을 줘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 남자들과 그 부모들은 여자와 사이에서 아이가 있으면 그녀를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할 거다. 이렇게 되면 그녀에게 신부값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다. 아이를 임신한 그녀가 결혼하지 않는다면 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결혼 전 임신이라고 해서 신부값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신부값을 줄지 말지, 또한 구체적인 금액은 현지 관습, 문화적 전통,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가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면 이런 일이 생길 거라 예상했어야지. 신부값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여자에게 혼전 임신을 한 이유를 물어볼까요?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모르고 단지 빨리 결혼하고 싶을 뿐이고 무슨 일이 생기면 당황부터 하고 부모님을 부끄럽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다. 어떤 남자들은 아내를 원만하게 얻기 위해 연애 중에 상대방을 임신시키려고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결혼 관련 이야기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이러한 행동들이 여전히 사랑입니까? 참고로 현재 중국에서 태아에 대한 안타까운 선택은 불법이 아닙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 호법 제51조에서는 여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녀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출산하지 않을 자유도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여성이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결정은 법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더 쉽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안타까운 점은 정말로 죄가 없는 아이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인 모습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혼전 임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멤버십 가입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중국은 자유가 있는 국가다. 저희 속보이는 이야기 팀원 중 한 명이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한 말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중국은 아무나 잡아서 가둘 자유가 있는 국가다라고 합니다. 중국 내시즈닷컴은 전 세계를 둘러봐도 가장 자유로운 국가는 중국뿐이다라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최고의 자유를 추구하는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미국 비정부 기구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세계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50년간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고 홍콩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중국 영향으로 부분 자유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10월 31일은 할로윈입니다. 할로윈의 의미가 어떠하던지 간에 수많은 나라에서 이날은 다양한 코스프레를 하며 할로윈을 보내는 젊은 청춘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31일이 평일이기 때문에 그 전주 주말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할로윈 코스프레를 즐기는 청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옆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중국에서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작년 중국에서는 할로윈이 미국의 명절이라며 이를 단속하겠다는 뉴스를 내보내며 마블, 디즈니 등 미국의 느낌이 많이 나는 캐릭터나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좀비 같은 통칭 언데드 캐릭터도 암묵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국 정부가 좀비를 금지하는 것은 게임 산업에서도 이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국가신문 출판사의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 규정 24조에 따르면 좀비 캐릭터는 사교와 미신을 전파하는 것을 아칭하며 금하고 있는데요. 당연히도 일본 느낌이 강한 코스프레는 1순위로 금지가 됩니다.
이렇듯 작년부터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더니 올해 중국 본토에서는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 상하이에서는 할로윈을 맞이해 수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코스프레를 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하철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경찰들이 경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잘 보시면 경찰복을 입은 경찰들 주변에 사복 경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유를 누린 건 몇 분 되지 않았는데요. 수많은 경찰들이 그들을 경찰차에 태워 구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现在是10月25号5点的39，现在是整个拦起来的状态。一路上都是叔叔们，你知道吧？就是刚刚还碰到一个小姐姐，她那个有穿 cos 的那个服装，半路就被警察半路就被叔叔拦下来，然后拍了张照片，做了个登记。所以今年还想来这玩的就放弃。你好，我问一下，这边什么原因是封路了吗？哦，行人是可以走的啊。啊，对。哦，好的好的。行人可以走，晚间活动是人流量比较大。哦。尽量就是不要在这里逗留。哦，就在这边管控是吧？啊，对。哦，好嘞好嘞。啊，目前是我们在控制人流。哦，这样管控人流啊。哦，就是一直到下周了要管控的。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상하이뿐만 아니라 광저우, 저장성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할로윈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미국색 짙은 코스프레나 중국 정부가 검열하는 코스프레만을 금지하였다며 올해는 코스프레에 코만 보여도 모두 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소수민족의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까지도 가뒀습니다.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체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마도 이후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신원을 파악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날 가장 인기가 좋았던 코스프레입니다. 한빙빙을 거의 똑같게 구현해 코스프레인데요. 이 중국인도 경찰들에 의해 체포가 되었는데 체포가 된 이유가 남자가 여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실시간 방송을 하는 인플루언서들 중에서도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즉시 경고를 받거나 체포가 됩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중국인들이 더우인이나 웨이보에 공유하였지만 즉각적으로 중국 내부에서는 모두 검열되기 시작하였고 관련 소식은 대만을 통해 글로벌 틱톡에 공유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공산당이 최고인 줄 아는 중국인들은 경찰을 지지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됐습니다. 不知道从什么时候开始过这个源于基督教的节日啊？有些脑子呢被这个西方反华媒体灌了粑粑的人，还在警察维持秩序的现场啊大喊自由，对吧？这些人呢是坚决不能给他们完全的自由啊，更不能给他们民主投票的权利。他们这些人啊，脑子里永远只有自己的欲望啊。 且永远欲壑难平，但是却被这些人污蔑为没自由啊！那你说北美自由对吧？但北美大多数的城市都不让随便买酒，买完酒之后也不能在大街上开瓶就喝啊！中国就没这种规矩啊，随便就喝。那为什么这帮老外不站起来抗议说他们没自由呢？对吧？上海对于万圣节活动呢，其实是有一些管理规则的。那不少被警察带走教育了几个小时又放出来的年轻人呢，后来也在网上发布消息啊，证明警察跟他们明确都讲了。 실시간 상황을 보던 한 대만 네티즌은 그럼 경찰 코스프레를 해도 잡아가는 거냐라고 물었지만 정말로 경찰 코스프레를 했던 사람도 연행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코스프레를 주로 한 지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는 청년들은 경찰이 한 명 한 명 휴대폰을 검사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온라인에 소식을 알린 적이 있는지까지 검사하였습니다. 이러니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 속보팀 팀원이 중국은 아무나 가둘 자유가 있다라고 놀린 것이죠. 이번 이슈는 중국 내부에서는 관련 내용이 철저하게 검열당하고 있다 보니 옆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대만인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반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체포하나요? 어떤 법률을 위반했나요? 이것은 중국에서는 옷을 마음대로 입을 자유도 없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이자 진정한 자유의 훈훈한 모습이다. 대만에서는 알몸으로 뛰어다니지 않는 한 아무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의료의 선택을 제한한 마지막 시기는 청나라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할로윈을 일찍 즐긴다는 이유로 체포하는 것일 겁니다. 중국은 베트남보다 더 사악한 규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비하면 베트남은 여전히 심심한 수준입니다. 시진핑 복장을 하고도 감히 그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뇌를 가지고 있다면 생각을 통제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중국은 일본과 미국을 싫어해서 이러한 문화에 종지부를 찍으려 할 것입니다. 판다옷을 입고 시진핑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안전할 겁니다. 본토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나라가 폐쇄적이라는 걸 모르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국 정부는 단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런 이유라면 이 지역에 모인 모든 사람을 체포해야 말이 맞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는 앞선 반응에서처럼 중국에서는 할로윈이 미국 명절이라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한 예로 몇 년 전부터 중국 본토에서는 꾸준하게 크리스마스를 금지하자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나 관련 음악을 틀어놓은 매장에 대한 해코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식 자료를 통해 외국의 명절을 조심하자는 공지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会传承说上海禁止过万圣节这样子的谣言，就像每年一到圣诞节都要有一批流言蜚语说在中国大陆禁止过圣诞节，根本没有这些事情，好吗？ 중국은 현재 선택적으로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들만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외국 기업들까지 모두 쫓아내고 정말로 본인들의 힘으로만 국가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해집니다. 속고 있는 이야기, 시청자분들은 점점 강해지는 중국의 검열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앞으로 어떤 황당한 검열이 등장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